미국 피벗 기대 뚝 원달러 환율 1344원 2개월여 만에 최고라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말고는 특별하게 보실 거 없습니다. 전국 뉴스에서는요. 자, 팩트 체크하고 제가 들으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2개월 만에 1340원 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 이유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죠. 연준이라죠. 연준에서 매파적 진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한다는 발언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가 잦아들었다, 줄어들었다. 요게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저번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죠, 그죠? 네, 이제 금리 인상은 정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했고, 곧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막 환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다른 인사들이 매파 인사들이 그러죠, 그죠? 좀 강경한 분위기를 띠는 그런 분들이 금리 인하 아니 멀었어. 아직까지 금리 인하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빠르면 3월, 뭐 늦어도 5월 정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연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판단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가 다시 강달러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이고요. 첫 번째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갈등,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등으로 국제 정세가 흔들리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진 것도 요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던데, 첫 번째가 중동의 확전을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북한 리스크입니다. 예, 연이어서 계속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친미 성향의 총통이 당선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이 좀 더 불거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어수선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달러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2개월 만에 다시 1340원 선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지금 팩트예요. 자, 1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4원 오른 1344.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11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합니다. 11월 1월 달에 1350원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1300원 초반대로 내려왔는데 다시 지금 135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탓이다. 왜? 올해 들어서 미국 연준 인사들의 이른바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과거처럼 그렇게 빨리 급하게 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발언들 갖다가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중동, 홍해 등의 지정학적 문제, 대만 총통 선거 결과, 그리고 북한은 연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135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팩트는 다 말씀드렸고, 이거 강달러 상황이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뭐 1350원, 1400원 선까지 만약에 환율이 치솟게 된다면은 미국이 설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예. 달러로 빠져나가는 수요들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은 지금 고금리잖아요. 한국에 대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5.5%예요. 한국은 저번 주에 한국금통위에서 다시 금리를 3.5%로 동결시켰어요.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2%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국으로 자본들이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완전히, 예, 많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지금 2400 초중반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본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찾다 보니까는 달러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강달러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왜? 환율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50을 만약에 넘어서고 1400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주담대 금리 5년 고정은 3.7%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전세 대출 금리는 4%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담대 금리 5년 고정 3.7%, 전세 대출 금리 4%면은, 예, 부동산 시장에는 적대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용인할 만한, 충분히 이후에 이제 금리라는 이슈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금리 수준을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이러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다시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조절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대출금리가 안정되는 것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환율이 지금 134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1350, 1360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금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지, 모든 것들 달려있는 것들은 이제 좀 국제 정세가 어떻게 안정되는가, 이런 것들 달려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적어도 이렇게 환율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면 모든 매수 계획은 일단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대출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부동산의 철저한 침체 국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더 지켜보시죠.